푸른방송 문화센터 시창작반의 김진화 회원과 김명희 회원이 제11회 이조년 선생 추모 전국 100일장에서 수상의 쾌거를 안았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시상식은 전국 각지에서 420여 명의 문인들이 참여했으며 시상식은 고령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푸른방송 문화센터 김진화 회원은 차상을, 김명희 회원은 차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제가 장날이었는데 그래 고령장에 대해서 썼는데 그 서민들 또는 농민들의 펴보지 못하고 굽어 있는 그 삶, 그 고그러진 삶 속에서도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골 할머니들이 그 손가락이 굽어 있고 생활도 굽어 있고 하지만 오히려 똑바로 곧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인간성이 더 낫다. 이런 이 푸른 방송 수업한 것이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얼굴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가지고 저기 고령 거기 고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한번 돌아보고 어떤 시제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제 제 멘토 되시는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느 고분을 하나 그 284호 하는 그 고분을 제목으로 주면서 이걸로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일단 이제 그 고령에서 일어나는 그 100일장이니까 그 준비했는데 그날 마침 갔더니 얼굴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뭐 평소에 그때 준비해뒀던 거기다가 이제 또 살짝 더 붙여가지고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호숙 선생님 워낙 출중하시고 우리 문호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늦게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있네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 이하 우리 문호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푸른방송 문화센터 시창작반은 매주 월요일 대구시인협회와 대구기독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시인 강문숙 선생의 지도하에 6년째 수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10여 명의 회원들이 시문학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달숭군 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를 16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열려 8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합니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도율령 의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달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김보경 의원이 제안한 달숭군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동윤 의원이 제안한 달숭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이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이상호 세무과장의 달숭군 국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대곤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문화도시를 꿈꾸미란 주제로 정부에서 2022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달숭군이 지정돼 군민들과 함께 주제 있는 문화 창작 도시를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도시 반열에 들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상국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례안 등의 심의에서 그동안 수렴한 지역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달숭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순군은 제15회 달순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 및 제7회 희망 한걸음 걷기 대회를 달순군민운동장에서 14일 개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만나는 동행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부 감사와 결의 한마당이 펼쳐졌으며 2부 희망 한걸음 걷기 대회와 3부 공감과 희망 한마당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영남 판소리 보존회의 식전 공연이 오늘의 행사를 축하했으며 기념식은 정무선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고문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수여,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공자 표창에선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정진에 힘쓴 달성군 지회 다사업 분회장 유병옥 씨 등 4명이 군수 표창을, 다음으론 달성군 지회 부지회장 차영혁 씨 등 3명이 국회의원 표창에, 그리고 군의장 표창 2명, 중앙회장 표창 2명, 대구시 협회장 표창 3명, 달성군 지회장 감사패 6명 등 총 20명이 수상행위를 안았습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다 함께 달성군민운동장 외곽 도로를 걸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관내 1만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를 위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239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용기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정원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에 설립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정원은 지난해 6월 근거법인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그동안 대구와 인천, 광주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원 설립위원회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해 총 4차례 설립일을 개최했으며 정관을 비롯한 인정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물기업의 지역적 분포와 인정 업무 절차 등 향후 기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난 3일 개최된 한국물기술인정원 설립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에 후보로 검토되었던 타 지역에는 기능과 역할 확대 등에 따라 분원 설치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정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을 확대해 인정 기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와 시험 분석, 인정 분야 국제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14일 노보텔에서 제2회 아태 안티에이징 코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의료 분야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올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엑스코와 관련 지역 병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아태 안티에이징 코스의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행사 결의를 다지기 위해 열렸으며 운영 및 프로그램 위원 등을 위촉하고 대회 비전 발표와 사업 보고 및 전공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태 안티에이징 코스는 외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연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사이며 올해 연수 참가 목표 인원을 국내외 의료진 300명과 병원 관계자 등 총 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수 참가자 및 행사 참가 기업은 아태 안티에이징 코스 홈페이지와 유치 활동을 통해 모집합니다. 더불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 사업으로 선정해 행사 후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해외 의사 연수생 21개국 101명 및 병원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박희봉 개인전, 실체와 비실체의 경계전을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에서 5월 26일까지 전시합니다. 실체와 비실체의 경계전은 폐철근이 담겨있는 수조에 반사된 빛이 전시 벽면에 일렁이는 작품을 중심으로 폐철근과 자연 재료를 결합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희봉 작가는 비시각적 현상들을 상상하게 하고 예술과 삶에 대한 고찰을 전달하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5월 24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됩니다. 숲속 가잣집으로 아이들을 유인해 잡아먹는 마귀 할멈과 그를 물리치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작곡가 훔퍼딩크가 누이 동생 베테의 대본에 곡을 붙여 만든 동화 오페라로 초연 당시 크리스마스 시즌과도 겹쳐 가족 단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가족 오페라에 맞게 입장 연령을 6에서 7세 어린이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3장 혹은 5장 단위로 티켓을 예매할 경우 적용되는 3355 패키지로 더욱 저렴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17일부터 진천동 대곡 2지구에 1120제곱미터 규모 32면의 마을 단위 공용 주차장을 준공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신도시 지역인 진천동 대곡 2지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1120제곱미터 규모 32면의 위탄실 125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부설 주차장을 개방 공유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통해 대구 남부교육지원청회 6개소 268면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해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추진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어르신들의 치매 걱정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달서구 치매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달서구 치매 안심센터의 개소식은 치매 환자 가족 및 치매 파트너, 기관단체, 치매협약병원,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식전 공연,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 헤아림 봉사활동, 치매 가족 카페 등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달서구 치매 안심센터와 달서구 보건소, 성서보건소에 치매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균형 있는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성구는 14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강원대학교 정성훈 교수 초청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군은 생활 속 미소친절로 소통과 고객 응대법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산하기관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 경영을 통한 미소친절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달성구는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미소와 국민 섬김 민원 서비스를 향상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하원읍은 하원읍 새마을회가 지난 10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원역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함께 간내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 30여 명에게 장수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재능 기부로 촬영을 담당하고 하원읍 새마을회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봉사활동 전반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작업을 마친 뒤 액자로 제작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재혁 하원읍장은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주시는 새마을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새마을 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하원읍 새마을회가 되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경찰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올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인 유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12나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IT기술 강국 아래 불법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력순찰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하는 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말합니다. 탄력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순찰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법과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 등 다니기 무서운 장소가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순찰 제도 활용이 치안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달성경찰서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월 말부터는 주민 간담회와 함께 대중교통, 대학,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전통시장 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면책과 익명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우리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서민들의 급박하고 궁핍한 형편을 악용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코드 앱 설치 후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대환대출, 담보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 후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행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봄의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 가득 쌓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유인이었습니다.